자, 우리 지난주 효소 했는데, 얘들아, 여기 봐. 효소, 이제 복습을 해줄게요. 지난주 테스트 보는 걸로 해가지고. 자, 그림을 한번 좀 작긴 한데 자세하게 봐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 가는 효소 X. 효소의 특징이 뭐니? 천천히 한번 해보자. 효소의 특징이 뭐였어, 효소의? 효소는 생체 촉매인데, 그림에서 얘가 효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무변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대로여야 돼. 그럼 변하는 건 뭐야? 그치, 변하는 건 기질이 변할 거야. 기질이 모양이 변해서 뭐로 변해요?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기질이 생성물이 될 때 하나의 기질이 두 개의 생성물로 되면 이화 반응이라고 하고, 두 개의 기질이 다른 말로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반응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생성물이 되면 그건 동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거는 조금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뭐 가수분해 효소니 전이 효소니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은 지금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어쨌든 X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는 지금 현재 효소야. 여기 보면 이 기억이라는 게 여기 봐. 기억이라는 게 효소에 결합을 했죠. 근데 어디에 결합을 했냐면 여기가 활성 부위거든. 이렇게 V자 표시가 되는데, 근데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 부위 자체를 뭐 한 거야? 변화를 시켰어. 자, 1번은 별표 쳐야 돼. 너무 어려워서. 아마 1번 맞은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이게 1번 자체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면 얘가 기억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쓰면 되죠. 맞지? 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해서 아예 저해를 시켰어. 기질과 결합을 못하게. 자,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를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옳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냐면 기억이 있을 때는 1과 2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했고, 자, 지금 1하고 2 중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이 없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현재지. 근데 1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경쟁적 저해제일 가능성이 많다는데 이 지금 그림에 경쟁적 저해제가 없잖아. 그래서 1이 아니라 뭐냐면 2야. 얘가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2가 비경쟁적 저해제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니은은 다 맞다고 한 것 같아. 대부분은 비경쟁적 저해제가 되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는, 자, 이것도 질문하는데, 얘들아, X는 이성질화 효소니? 자, 여기 보니까 기질이 붙어가지고 생성물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성질화라고 하는 뜻을 한번 얘기해 봐. 이성질,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가 무슨 자야? 자, 이의 반대가 뭐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언제 배웠냐면 생명과학 때 이형 분열이 있고 무슨 분열이 있어? 동형 분열이 있잖아. 그 동형의 뜻이 뭐야? 동형. 같은 분열을 동형이라고 하고 이형 분열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로 바꿔주는 걸 효소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야. 만약 이성질화 효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뭐로 바꿔? 효소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를 그대로 하나로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화학식이 똑같아. 이성질화 효소는. 자,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화학에서는 이거를 이성질체라고 해. 자, 대표적으로 이거 광학 이성질체. 광학이라는 거면 거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 오른손하고 왼손은 똑같니? 자, 이게 성질이 똑같니?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하고 왼손은 성질이 똑같아, 달라?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겹치질 않아. 자, 근데 구성물은 어때? 같아. 왜? 엄지 하나, 검지 하나, 중지 하나, 약지 하나, 새끼. 똑같지? 근데 얘는 다른 거야. 왜? 오른손하고 왼손은 겹치지가 않거든. 그치? 이거는 다른 물질이야. 이게 바로 이성질이야. 그러니까 이성질화 효소는 뭐 하는 거냐면 오른손을 뭐로 바꿔? 왼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얘는 다른 거거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른손만 2개 있으면 뭐 어떻게 돼? 기능이 똑같은 건데? 병신이지. 맞잖아. 오른손만 2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은 구성 성분은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으면 이걸 거울상이라고 해요.
광학 이성결체, 거울상 이성결체라고. 그러니까 이런 효소를 말하는 건데 이미 하나가 몇 개가 됐어. 그치? 이성질화 효소는 두 개가 되는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건 이화 반응이야. 이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성질화 효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질화 효소는 뭐냐면 그 하나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다. 근데 얘하고 얘는 어때? 다른 거야. 다른 물질. 자, 이제 디귿이야. 디귿에 대한 설명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친 거거든. 자, 우선 처음에 우리 지난주 했던 것부터 얘기해보자. 자, 여기 보면 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 얘들아. 자, 여기 봐. 반응 속도가 최대, 기억이 없을 때는 최대 얼마야? 100이지. 자,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100이라는 얘기는 초기 반응,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누구냐고? 얘들아? 효소야. 맞죠? 근데 놀고 있는 효소가 아니라 어떤 효소야? 효소가 누구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어? 그렇지.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그 상태, 그 복합체를 현재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가 바로 초기 반응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게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 X축이 기질 농도잖아. 처음엔 기질이 없을 때는 효소가 기질 복합체를 못 하잖아. 근데 효소가 지금 이거를 그냥 숫자 그대로 생각해보자. 100개야. 효소가 몇 개라고? 100개야. 현재 100개. 얘 100개야. 근데 100개가 있는데, 자, 기질이 한 개 늘어나면 어때? 자, 기질이 하나 들어왔어. 자,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하자. 하나 들어오면 속도가 어떻게 돼? 효소 기질 하나 붙으면 속도가 1이 되는 거야. 자, 두 개 붙으면 2가 되고, 그래서 몇 개가 돼? 100개가 붙으면 속도가 100이 된 거야. 근데 더 늘렸지. 근데 속도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효소가 원래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100개밖에 없었으니까. 자, 효소는 이미 100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기질을 늘려. 하나, 둘 하면 속도가 늘어나잖아. 그럼 속도가 얼마까지 늘어나? 100까지 늘어나지. 왜? 효소가 100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게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 저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해제. 자, 이 문제는 비경쟁적 저해제지. 자, 여기서 툴을 딱 보니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동을 했을 때 최대 속도가 얼마까지밖에 늘어나지 못해? 50까지. 그러면 50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50개는 바보 멍충이가 된 거야. 병신된 거야.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이 문제에서 잘 들어.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음부터 50개를 넣어준 거니 아니면 천천히 넣어준 거니? 준우야. 봐봐. 이 문제에서 봐봐. 여기서 변하는 거 뭐밖에 없어? 기질 농도밖에 없어. 한마디로 뭐냐면 2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50개를 하나, 둘, 셋, 넷, 50 넣어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개를 넣은 거야? 처음부터 50개를 넣어서 이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이미 50개를 스타트 할 때부터 어떻게 한 거야? 아예 효소를 병신 만든 거라고. 이해되지?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야. 자, 이거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다시. 기억은 뭐냐면 비경쟁적 저해제예요. 이거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비경쟁적 저해제. 그래서 자, S1하고 S2에서 물어보는 거지. 2에서. 자, 여기 이제 2야. 근데 이제 S1에서보다 S2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한번 해석해 보려고. 자, 기억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이렇게 돼 있죠. 기억과 몇 개야? 기억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자, S1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거는 몇 개야? 50개? 자, S1에서는 잠깐만 2니까 여기 지금 속도가 25개지. 그치? 25개잖아. 그러면 기억하고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25개네? 그렇죠? 결합하지 않은 수는 25개고. 그 다음에 결합한 X의 수는 얼마야? 자, 기억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몇 개야?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돼? 자, 다시 한번. 비경쟁적 저해제는 처음부터 50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S1에서 물어봤잖아. 그럼 S1에서는 지금 25개가 기질하고만 결합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하고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효소하고 기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도 결합하지 않은 거고, 그냥 놀고 있는 효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 기억과 결합하지 않은 것은 25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50개가 되는 거야. 얘가 50개가 되는 거라고. 자, 결합한 수는 처음부터 몇 개라고? 처음부터 50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50분의 50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하고 효소 결합한 개수는 그걸 알면 나머지도 다 몇 개야? 나머지 100개에서 다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S2에서는 비경쟁적 저해제하고 결합한 게 몇 개라고? 50개야. 그럼 나머지 몇 개인데? 결합하지 않은 거 50개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 같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래서 틀린 거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한 거는 처음부터 50개였거든. 그 다음 결합하지 않은 거는 반응 속도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나머지 50개는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그 효소는 기질과 결합한 효소냐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효소냐, 이제 그거만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 거라서 얘는 50분의 50이고 50분의 50을 얘는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야.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조금 이해되지? 자, 경쟁적 저해제는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누구하고 경쟁한다고. 이거 하나만 마지막 알고 있자.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경쟁하면 돼. 근데 기질을 뭐 해주면 없어져? 기질을 많이 넣어주면 경쟁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민용아, 영상 잘 들었잖아. 얘가 경쟁적.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를 크게 하면 저해 효과가 아예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디귿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별표를 친다는 거. 자, 3번 가자. 3번은 되게 쉽죠. 선생님 반응 속도, 얘들아,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효소와 누가 결합해? 기질, 그렇지. 얘 둘 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기질의 농도를 이렇게 쭉 증가시켰더니 비해서 더 이상 증가를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효소가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 효소가 꽉 찼다, 이렇게 포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효소가 꽉 찼다, 포화가 됐다. 자, 얘는 효소 농도를 증가하면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기질이 엄청 많을 때, 그럼 효소가 증가하면 당연히 어때? 반응 속도는 계속 늘어나겠지. 그래서 옳은 걸 찾으시고, 자, 기질의 농도가 A일 때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가 있죠. 자, 다시 기질의 농도가 A일 때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는 얼마야? 요만큼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 요거를 C라고 할까? 이만큼, C만큼이 효소가 아직 놀고 있어. 맞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효소가 있다. 그래, 맞아요. 자, 기질의 농도가 비일 때 효소를 더 첨가하면 당연히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늘어날 수 있죠. 빨라질 수 있죠. 당연한 거야. 자, 전체 효소 수분의 효소 기질 복합체 수는 효소 농도 C일 때. 자, 이때보다. 자, D일 때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효소 농도가 전부인데 전부 결합한 거고, 여기도 효소 농도 전부인데 전부 결합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효소 수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 수하고 뭐하다? 동일하겠죠. 같겠지. 그래서 효소 농도가 C일 때하고 D일 때가 같겠죠. 그치? 효소 넣는 족족 다 기질 복합체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첫 번째, 이거 물어봐. 효소 농도를 물어봐. 근데 효소 농도는 뭐 하는 애들이야? 반응 속도에 들어가지 않은, 놀고 있는 효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게 뭐였더라? 자주 물어보는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를 물어보죠. 근데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반응 속도를 보면 돼.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최고치가 됐으면 얘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냥 놀고 있는 효소, 그러니까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없고 100%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물어봤던 게 뭐냐면 비경쟁적 저해제와
효소가 붙어있는 애를 물어본 건데 얘는 항상 어때? 그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 정해져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고?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서. 50개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몇 퍼센트? 대부분은 50%인 것 같아. 대부분 100%는 아니야. 대부분은 50% 정도 돼. 대략. 그 다음에 경쟁적 저해제는 자 얘들아 경쟁적 저해제와 효소가 결합한 거는 얘는 확실히 변하죠. 왜? 여기 변했잖아. 올라가면서 점점점 떨어져 나가버리거든. 왜냐면 기질의 농도를 증가하면 경쟁적 저해제는 어때? 붙을 확률이 적어져서 얘는 점점점 떨어져 나가서 여기서는 아예 하나도 붙질 못합니다. 100% 기질만 효소가 계속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1번, 2번은 정말 많이 물어보고 3번에 4번, 3번하고 4번은 조금 더 응용적으로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복습을 선생님 매주 문제를 조금씩 줄 테니까 요거 관련된 문제 이제 풀면 복습이 좀 될 거라고. 됐죠? 자, 1번, 3번. 이거 지난주 한 거를 자세히 선생님 좀 복습을 해주려고 자, 이렇게 문풀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2번하고 4번 봅시다. 조금 더 이제 쉬운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얘 때문에 아마 조금 그랬을 거야. 거의 너희들 문제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서. 자, 그림 간의 효소 X가 뭐냐. 자, 효소 X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봐봐. 반응물이 있고 ATP가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고 ADP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ATP에서 뭐가 떨어져 나온 거야? PI. 자, 자, 반응물에서 ATP가 생성물에서 ADP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죠. 자, 여기서 보면 ATP에 있는 PI, 인산기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인산기를 이동시켰다 해서 인산기 전이 요소라고 봐요. 근데 여기 무슨 요소라고 했어? 합성 요소. 자, 합성 요소는 자, 너희들 그림에서 찾기 되게 쉬워. 왠 줄 알아? 이게 합성 요소입니다. 이게 합성 요소야. 그러니까 항상 합성 요소는 얘들아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몇 개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이게 합성 요소야. 그럼 당연히 분해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 이걸 반대로 하면 분해 요소가 되겠죠?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얘가 합성 요소가 되고 얘가 무슨 요소가 돼요? 분해 효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합성 요소, 하나는 분해 요소. 자, 가해 활성화 요소는 자, 얘가 지금 나는 이 반응에 진행했다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반응열, 여기 Q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활성화 에너지에 지금 속합니다. 동화 반응이라서. 반대 반응은, 이와 반응은 이제 니은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자, 가에서 스몰 a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 이거는 뭐야? 기질 복합체잖아. 그럼 뭐가 빨라져? 반응 속도만 빨라질 것이. 근데 기억하고 니은의 차가 가면 큰일 나지.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 Q를 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이거 Q는 변하는 게 아니야. 반응열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어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게 변하면 이 물질 자체가 다 변해버려요. 효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틀렸지. 자, 4번. 그림 간의 효소 2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조금 더 수업 시간에 내용할 때 여기 보면 NADH 보이지? 근데 여기는 NAD 플러스가 됐어. 무슨 차이야? 수소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수소가 떨어져 나간 거야.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소가 없다가 에탄올을 통해서 수소를 하나 얻어 나갔지. 그러면 에탄올이 수소를 어떻게 한 거야? 수소를 준 거야. 그럼 한 물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왔고 다른 물체가 수소를 받았단 말이야. 우린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요소에 나온다고 얘들아?
가수분해 같은 소리. 이 가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 어제 지난주에 내 어떤 애가 재연구 오늘 안 나왔네? 지가 가수래. 싱어래. 그 가수가 아니라 뭐야? 더 할까? 물을 얘기해야지. 근데 여기 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리고 분해가 되면 물체 하나가 물체 두 개로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됐죠? 자, 요거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초기 반응 속도. 얘는 거의 경쟁적 뭐라고 쓰면 돼요? 저해제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b는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처럼 보여요. 얘는 비경쟁적 저해제처럼 보인다는 거지. 처럼. 자,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간에, 여기서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메탄올이 경쟁적으로 거의 결합할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 메탄올의 역할이 뭐야? 경쟁적 저해제란 말이지. 그치? 자, 메탄올이 여기에 경쟁적으로 붙어가지고 에탄올이 반응을 못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경쟁적 저해제의 역할이다. 자, 가에서 반응 준 후, 자, NAD 플러스의 농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왜냐면 여기가 NAD 플러스가 사라지고 뭐가 생성됐어? NADH가 생성됐잖아. 그래서 농도는 같은 게 아니죠. 다릅니다. 달라졌겠죠. 자, 나에서 메탄올이 있을 때 초기 반응 속도는 스몰 A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선생님 경쟁적 저해제 썼잖아. 그럼 이게 메탄올이 존재했을 때지. 메탄올이 존재했을 때 속도는 스몰 A다. 괜찮네요. 여기까지. 자, 지난주에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걸려가지고 지난주 좀 어려웠어. 테스트가.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번하고 7번. 자, 5번 그림 가능 효소 이해 반응에 대한 저해제 기억의 효과를. 자, 이걸 뭐라고 하니? 활성 부위가 변했죠. 이걸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활성 부위 자체가 변해서 기질이 아예 결합을 못하게 이제 해줬잖아. 그 다음에 물질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점점 줄어들어? 자, 반응물이 점점 줄어들고 생성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농도가, 물질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없어지고, 자, 얘들아, 50개가 없어지고 100개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쪼개졌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니? 이화 반응입니다. 이거 분해 반응이지. 분해 반응. 저 효소는 아마 분해 요소일 것 같아. 자, 옳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걸 찾으시오. 자, 기억은 비경쟁적 저해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반응 속도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빠르다.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선생님 T2일 때 여기지. 생성물이 최고점에 이르렀잖아. 자, 더 이상 증가해 안 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생성물이 최고점에 이른 다음에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응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지. 맞잖아. 이때는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때는 한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T2일 때가 빠른 게 아니죠. 얘가 만약에 반응 속도에 따라고 하면 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2개 볼 거야. 거의 한 9개 정도는 반응 속도 그래프를 볼 거고 1개 정도가 생성물 이렇게 물질 수를 보게 될 거라고. 주의해. Y축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의해서 생성물이 이미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언제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아? 언제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아? 제일 처음. 제일 처음이 빨라.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거든. 시간당, 이건 바로 뭐냐? 시간당 생성물의 수입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반응 속도는 제일 처음이 빨라요. 제일 처음이 가장 빠릅니다. 자, T1일 때 기억을 첨가하면, T1일 때 비경쟁적 저해제를 첨가하면 T2일 때 A의 물질수는 100보다 많다. 자, 어때? 얘들아. 자, 선생님이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효소가 100개일 때하고 효소가 하나일 때야. 다른 건 다 똑같아. 자, 기질이 100개야. 써줄까? 말로만 하면. 얘들아, 기질이 A의 경우에는 기질이 100개야. 자, B의 경우에는 기질이 100개야. 근데 여기다가 효소를 하나 넣어주고 얘는 효소를 100개를 넣어줬어. 자,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A하고 B가. B가 더 많다고? 진짜? 똑같죠? 자, 이거 봐. 효소의 차이는
뭐에 대한 차이야? 속도 차이잖아. 그치? 근데 생성물은 누가 결정을 한 거야? 얘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느릴 뿐이야. 100배 느릴 뿐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같지. 그러니까 얘도 생성물이 100이고 얘도 생성물이 뭐야? 100이 되겠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든 비경쟁적 저해제든 저해제가 있더라도 효소가 병신되는 개수만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효소가 하나만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나중에 총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럼 생성물의 양은 누가 결정을 해? 두 가지야, 얘들아. 효소가 없잖아. 반응을 못 해요. 그럼 생성물이 안 만들어져. 두 번째. 또 뭐가 결정을 해? 기질의 양이 결정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질을 적게 주잖아. 그럼 생성물도 적게 나오겠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지. 비경쟁적 저해를 첨가했는데 생성물이 변하냐고 물어봤어. 아니, 안 변해. 뭔 소리야? 뭐 반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야. 똑같아. 기질의 양이 똑같은데. 기질의 양을 변해야 생성물도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많으면 빨리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적으로 빠를 뿐이고 효소가 적으면 효소가 늦게 만들어질 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또 7번 해볼까? 지금 요거 한 2, 3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7번은 자, 이거 100배래요. 자, 몇 분의 몇이야? 모르지. 그러니까 왜 몰라야 되냐? 뭐가 저반인지 뭐가 대문인지 몰랐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딱 뭐를 치웠지. 선생님이 항상 치우는 건 뭐라고? 대물을 치운다고. 자, 봐봐. 근데 요게 대물이야. 요게 요 밑에 걸 치웠잖아. 요 그림을 딱 보면 여기 40, 50, 60, 70이 바로 뭐냐면 얘가 저반이거든요. 그럼 얘가 대물이 있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몇 배래요? 100배라고. 어싸. 자, 얘들아. 100배. 자, 100배일 때 몇 분의 몇이야? 50하고 20이죠? 5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니? 바로 5분의 2 곱하기 10. 5분의 2 곱하기 10은 4마이크로미터. 됐죠? 자, 근데 이 그림은 배율을 변화시켰대. 몰라. 몇 배인지 모르지. 기억배야. 기억배라고 했는데 이때 세포의 길이가 40이야. 근데 몇 칸 들어갔어? 20칸 들어갔습니다. 40에서 60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당 얼마야? 2마이크로미터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서? 배율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저반? 한 눈금에 이 두 개를 곱하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 기억이 몇 배냐? 200배죠. 끝! 되게 쉽잖아. 여러분 쓰레기네. 완전 쉽네. 이런 걸 찾으시오. 자, 스몰비는 대물입니다. 괜찮아요. 자, 200배가 맞죠. 자, 100배의 현미경 배율에서는 A는 자, 저반 마이크론 몇 눈금에 겹칠까요? 자, 여기서 지금 40에 겹쳤으니까 4 곱하기 얼마? 몇 눈금이어야 돼? 10눈금이면 4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점점 이런 거 이제 가볍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자, 6번. 자, 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자, 기질과 효소의 농도, 초기 농도가 같을 때 A, B, C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내는. 자, 마찬가지고 생성물의 농도다. 얘들아, 자, B하고 C가 있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B하고 C, A는 거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거의 엄청 느리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A는 처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저해주고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B가 가장 빠르지. 그러면 효소는, 자, 다시. 효소는 우리가 무슨 효소라고 했어? 전효소라고 하죠. 주효소 더하기 보조인자가 둘 다 필요합니다. 보조인자가 없으면 효소의 역할을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B는 당연히 X가 보조인자가 되고 여기서 보조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이제 잘하는데 C는 경쟁적 저해제가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C는 얘가 보조인자가 되고 얘가 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걸 찾으시죠? 자, 물질 Y는 보조인자가 아니라 X가 보조인자죠.
자, 틀렸습니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자, B에서가 A에서 자,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결정하냐?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결정을 해? 효소가 있고 없고가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둘 다 효소가 있죠. 여기는 저해제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지. 얘들아, 자 봐봐. 효소가 하나 있을 때하고 효소가 1000개 있을 때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효소가 하나 있든 100만 개가 있든 1000만 개가 있든 상관없어. 효소 농도하고 활성화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효소가 있다 없다만 중요해. 틀렸죠. 자, B에서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T1일 때가 당연히 많겠죠. 왜? 이거 똑같습니다. T2일 때는 이미 반응이 어떻게? 생성물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 반응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는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기질이 다 뭐로 바뀌었으니까. 생성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다시 8번 마지막. 자, 그리 관한 100배 현미경 배열에서 대물과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자, 뭐를 치웠어? A를 치웠어? B를 치웠어? B를 치웠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써? 대물을 치우고 우리는 저반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얘가 몇 배야? 100배래요. 자, 다시 100배일 때 몇 분의 몇이야? 50분의 20이지. 아까랑 똑같네. 50분의 20 곱하기 10이니까 몇 마이크로미터? 4 마이크로미터. 자, 배율만 몇 배로 늘렸대요? 400배로 늘렸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400배. 자, 관찰한 결과. 근데 우리는 알지. 왜? 100 곱하기 4는 4 곱하기 얼마야? 다시 100 곱하기 4는 4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잖아. 그렇지? 이거 같다라고 했어, 쌤이. 1 마이크로미터. 너무 쉬운데? 그러면 얘가 한 칸당 얼마라고 얘들아? 1 마이크로미터. 근데 몇 칸이야? 40에서 70이니까 30. 아, 그럼 세포의 길이는 동일하게 둘 다 동일하게 3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30칸이니까 얘는 몇 칸이야? 4, 7에 28, 4, 5, 20. 7.5? 7.5칸이래. 여기는 7.5칸이 되겠죠. 대충. 7.5칸. 아, 물어볼까? 물어볼 것 같은데. 자, 가에서 B는 재물대 위에 놓는다. 맞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항상 재물대 위에 놓아. 자, 나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1 마이크로미터가 맞습니다. 자, 100배 현미경에서 120 눈금이 아니라 몇 칸이라고? 7.5칸 이렇게 얘기하지. 자, 문풀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교재 한번 펴볼래 얘들아? 지난주 숙제를 한번 봐줄게. 자, 지난주 자, 지난주 숙제를 심화 문제 한번 봐볼래? 심화 문제? 쌤이 다른 거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도 되고 기본 문제에서 여기 한번 봐볼래? 심화 문제 얘들아 24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1번 한번 봐볼래? 24페이지에는 1번 이거 이제 질문 많이 하더라. 자, 여기서 이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심화 문제 24페이지 1번 한번 봐봐.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봐볼래? 자, 표와 같이 첨가물을 넣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모르더라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10개를 풀면 9개는 반응 속도라고 했지. 근데 얘가 그 중에 하나야. 뭐래? 생성물. 자, 생성물의 양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생성물의 양은 기질의 농도, 기질의 양이 결정한다고 했지. 자, 그럼 표를 딱 봐봐. 아, 기질이 있다. 그러면 1, 2, 3는 기질의 농도가 다 어때? 같아야 돼. 그럼 혹시 같은 거 있니? 오, 있네. 30짜리 3개와 15짜리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그치? 자, 선생님이 반응을 할 때는 꼭 뭐가 필수라고 했니? 효소가 필수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비읍 보니까 효소가 있어, 없어? 얘는 탈락.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15가 탈락이고 누구만? 30짜리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얘 30, 30, 30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30짜리 얘는 30, 30, 30이야. 근데 그 중에 원은 저해져도 없어야 되고 효소도 많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치? 근데 여기 딱 봤더니 효소가 자 30을 보니까 두 개가 2죠. 1, 2.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여기 온도 있네. 얘만 온도가 어때? 몇 도야? 36도. 나머지 18도잖아. 그러면 기억이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를 것 같아. 가장 먼저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고 전부.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니? 효소 농도가 2배면서 온도가 18도인 미음이 얘가 미음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얘가 디귿.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얘였어. 생성물의 양이 누가 결정을 해? 기질 농도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했던 내용을 이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효소에 대한 문제를 또 줄 거라고. 또 집에 가서 또 풀잖아.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를 그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잖아. 그럼 이제 공부가 돼요. 계속. 이게 엄청 깊은 내용이 아니라서 연습을 하면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다 풀었지. 뭐 2는 미음의 결과다. 1하고 2 하나는 자, 니은의 결과는 아니고. 그치, 요거는 틀렸네. 요거는 맞고. 반응이 모두 끝난 후 생성물의 양은 디귿하고 자, 디귿에서가 니은에서가 많다라고 해요. 당연히 디귿하고 미음의 기질의 농도가 몇 배 차이가 나? 2배 차이 나니까 많겠지. 2배 많을 거야. 생성물의 양. 이렇게. 그래서 편안하게 보면 된다. 그래서 아무리 표가 많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문제 풀면 그닥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얘기했으니까 과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너희들. 교재에 있는 문제 뒤에 모의고사도 괜찮고 근데 뒤에 모의고사 하나 안 풀릴걸? 뭐 문제가 하나 잘못됐을 거야 얘들아. 여기 모의 문제 1번 한번 봐볼래? 79페이지. 여기 내가 안 고쳤나? 리을이 지금 효수의 유마 관계없이 E3라고 고쳐야지, 그치? 여기 안 고쳤나 보다. 여기 E2라고 돼 있잖아, 리을. E3라고 고쳐야 돼. E2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왜냐면 밑에 보기가 없어. 이걸 E3라고. 왜냐면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이 기억니은 디귿이냐? 아니요, 다시. 뭐야? 5번이래. 니은 디귿 리을이래. 맞네. 그럼 맞네. 리을이 맞는 거라서. 그래서 답이 5번이래요. 다시. 답이 5번이랍니다. 질문 있는 사람 해도 돼. 몇 페이지 몇 번? 준우 풀었어? 질문이 없어? 채점해야지. 채점을 해야지. 뭐 13번 이런 거 괜찮아? 12번까지만 풀었다고?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어? 번호만 얘기하면 되는데. 괜찮아? 프린트물 질문 있는 사람이 있어?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프린트물. 프린트물 여기서 번호만 얘기해 줄래? 혹시 여기 46번부터 질문 있는 사람 번호만 얘기해 줘. 질문 있는 사람.
준우 풀었어? 안 풀었어? 자, 그러면 우선 문풀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